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질병이란 것은 몸이 괴로운 것을 총칭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괴로운 것, 마음이 괴로운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서는 몸이 왜 괴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몸이 괴로운 것을 낫게 하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마음이 왜 괴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나아지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집으로 줄여서 한 것이라서 이 마음에 대한 이 넓은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마음 시리즈 영상들이 1부에서 6부까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꼭 참조해 보시고 그것을 줄인 요약본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더운 여름에 좀 더 짜증이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날씨가 습하고 그러면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해지는 이 여름 시기에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긴장 상태를 얘기하죠. 영어에서 따온 것인데, 이 긴장이 되는 것은 무언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좀 더 해석을 하자면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괴로움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이 괴로움이란 것,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왜 오게 될까요? 먼저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왜 괴로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마음이란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란 것은 또 존재를 하고, 또 마음을 어디에다 두면, 계속 두게 되면, 관심을 가지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알게 된 것이 마음의 특징이고, 또 마음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계속 실시간으로 파도처럼 아니면 잔잔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지, 고요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음 자체는 살아있는 한 항상 들끓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할 수가 있는데, 원래 마음이란 것이 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음의 밝기나 아니면 마음의 파도의 고절을 줄일 수 있으면 그것이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밝은 상태의 반대편을 뜻합니다. 결국 마음이 밝지 않다라는 뜻을 우리가 괴롭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마음이 조금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도 약간 어두운 편이고, 그거에서 자기 마음에 스크래치가 일어나면 화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더 어두워지면 무언가를 욕심을 내고, 더 어두워지면 그 두려움에 슬픔이 생기고, 결국 내가 힘이 없다고 무기력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을 가진 것이 가장 우리가 어두운 상태.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가 우리 마음이 가장 어두운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자만심에서 수치심까지가 우리가 표현하는 마음의 괴로움의 정도에서 어두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괴로운 상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왜 괴로움이 생기라는 원인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느냐?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군가의 상대방과 부딪힘이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하면 그거에서 감정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화가 일어난다든지 슬픈다든지 이런 바로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내가 왜 슬프지, 왜 화가 나지라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언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이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펴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은 집착에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무엇에 우리가 얽매여 있어서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자기가 화가 나거나 슬퍼지거나 그 자기 감정 상태에서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말만 걸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처음에 다가갔다가 말을 걸고 나면은 그 사람이 연락처를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욕심을 내고 연락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대화를 이어가고 또 여러 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성 교제를 해서 점점 그 이성에게 다가가게 되겠죠. 근데 그 이성이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되고 나는 싫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슬픔이 다가오거나 화가 나거나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이 반복이 되면서 그게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함으로 인한 감정 상태에 반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은 우리가 좋게 말하면은 원하는 대로지만 이 원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계속 기대치가 올라가서 이것이 집착이 되고 심하게 되면 중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원인은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질은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감정은 우리 몸에 있는 변연계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원하는 것, 욕구에 관련된 것은 변연계 밑에 있는 파충류 뇌가 있습니다. 이 파충류 뇌에서 자기 본성의 뇌, 자기 본성대로 하려는 습관에 의한 것이 욕심이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려는 것이 감성의 뇌인 변연계에서 계속되는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의 의지대로입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어떤 주장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마다 각자 자기가 옳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기 기준대로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안 되면 거기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설득하려고 하고 안 되면은 그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뇌피질, 결국 이성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것에서 생길 수 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대로, 성질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뇌와 감성의 뇌와 지성의 뇌가 자기가 원하는 이 뇌대로 하려는 행동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자기 뇌대로 하려는 이 행동이 왜 괴로운가라는 것은 그것이 바르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모르고 무지에서 일어나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탐욕이 본성의 뇌의 집착, 지는 변연계의 감성의 뇌의 집착, 그리고 치는 그 이성의 뇌의 자기 무지에 대한 자기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결국 탐진치가 자기의 괴로움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무지에서 생긴다. 괴로움은 집착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따져서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가 몰라서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잘 알게 되면 괴로울 일이 없는데 괴로운 원인을 잘 몰랐기,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내가 만약 괴롭다 하면 이 진실을 결과적으로는 잘 이해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생긴 것이다. 몸의 질병도 그렇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바른 음식을 먹으면 질병이 생기지 않는데 결국 바르지 못한 음식이 나의 몸을 괴롭게 하듯이 바르지 못한 내용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르지 못한 내용이란 것은 수많은 바르지 못한 교육의 쌓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자기가 주장하는 진실이 다 다르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동안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관습, 문화 이런 것에 젖어서 이것이 마치 진실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진실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괴로움의 치료는 바른 내용을 알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진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짜증이 나고 계속 얘기를 해도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날 수가 있게 되죠. 결국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 마음이 어두운 상태는 결국 자식이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식 탓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진실을 좀 꿰뚫어 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결국 그 자식이 왜 게임을 하는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거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되질 않으니까 이제 괴롭게 생긴 것인데 만약에 이 괴로움을 풀려면 나의 자식이 왜 게임에 집착하는가를 보면 그것을 물어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 그 자식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불안함을 현실 도피용으로 게임에서 단순한 즐거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들의 심리 불안 상태를 잠시 현상적으로 쾌락으로 바꾸려 하는 그 상태를 모르고 화가 났던 것이죠. 꿰뚫어 보면은 결국 자식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측은지심이 생겨서 좀 더 그 자식이 그 마음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함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괴롭다, 내가 무언가의 무지에 의해서 생겼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작용이죠. 무언가를 알아내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한 거를 생각하는 사유작용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AI가 개발해서 인간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AI가 풀어내지 못하는 감정작용이 있습니다. 좋다 싫다에 대한 이런 감정작용이 인식을 하고 나서 느끼게 되고 그 다음이 의도작용입니다. 늘 인간은 자기 의도대로 뜻대로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의도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의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도작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두정엽에서 하는 자각작용이죠. 스스로를 알아차린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각작용을 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 눈과 귀를 바깥으로 열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자기를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 화가 나려고 하다가도 화가 나기 바로 직전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화가 나려고 했지라고 자기 무지를 깨치려고 꿰뚫어 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가지고 8가지를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진정으로 스트레스 그리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르게 그 본 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실을 보고 바르게 생각한다. 그럼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 겉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면, 뒷면까지 다 봐서 보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하고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진실에 대한 사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느끼는 거, 감정에 대한 부분도 이 파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처럼 이 파도를 줄여서 바른 감정을 가지고 바르게 느낀다는 것이고 또 바른 고요함, 결국 자기가
늘 고요하게 있으면 얼만큼 세상이 시끄러운지를 더 알게 되는데, 이 시끄러운 세상에 자기가 몸을 담음으로써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른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른 행동이죠. 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바른 행동이란 것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피해주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봉사하는 이 행동이 바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른 습관, 자기 생활 습관, 그 행동이 이제 쌓여서 습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업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알아차림을 좀 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깨어 있음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명상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가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바른 꾸준함. 늘 그 행동이나 이 습관을 계속 꾸준하게 자기가 바르게 가지고 가면 결과적으로는 몸에서는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8가지 8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몸의 괴로움을 질병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음의 괴로움을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면 또 다른 감각의 즐거움, 생각의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면 다시 괴로움으로 떨어지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즐거움의 하나의 기대치가 돼서 또 다른 그 즐거움이 더 안 되고 또 낮아지면 또 다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갈 수 있는 윤회의 작용밖에 되지 않는다. 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벗어나려면은 결국 이 고락의 되풀이에서 벗어나려면 즐거움이 곧 괴로움인지를 알고,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하면 즐겁지 않으려고 해야지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즐거우려 했기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사실이고, 그 즐거우려고 했던 것은 내 스트레스를, 내 괴로움을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 괴로움을 오롯이 보질 않고 내 괴로움을 단지 감각과 생각으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괴로움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 상태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8가지의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점점점 희미해져서 사라지고 결국 괴로움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